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이규원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캠퍼스 특파원 이규원 학생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건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번에 제 첫 방송을 네. 가족들이랑 함께 봤거든요. 글쎄요. 뭐라던가요, 가족분들이? 막 손을 왜 이렇게 움직이냐고. 그래서 오늘은 손을 안 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퀴즈도 좀 잘 맞추는 걸 좀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좀 기대가 되네요. 최석 씨는 왜 이렇게 안경을? 평소에 저 안경 안 쓰는데 다래끼가 좀 났습니다. 네. 눈에 좀 염증이 나서 왼쪽에 나서 왼쪽을 제거를 했는데 오른쪽에 또 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손을 아무튼 자주 씻어야 돼요. 손 자주 씻는데 네. 아무튼 뭐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자, 취업을 부탁해 이제 시작해봐야겠죠.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 풀어봐야겠습니다.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출제자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민기쌤이군요. 네. 자,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잠깐만. 아니 저는 정답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알아서 놀아요. 이거 보지 마. 나 정답 네 확인했어. 글자 답원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저 글자수 얘기한 건데요. 글자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무시했네요. 그럼 재정 씨는 알고 있죠? 저는 그냥 보기만 했지 기억이 좀 안 나네요. 그쵸. 그래서 위원이 고양이 데리고 와서 SNS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정답이 뭐냐? 정답 모르겠습니다. 뭐냐고요? 말이 굉장히 많으시네. 모르겠습니다. 뭔가 보긴 봤어. 분명히 봤는데. 기억 안 납니다. 그러면 우리 똑똑한 규원 학생에게. 아하. 이렇게 무식한 애들이랑 이거를. 이건 좀 쉬운 질문인데. 진짜. 어쩔 수 없지 우리. 보미 씨 좀 알아요. 근데 보미 씨 네 알 것 글자까지는 알더라고. 네, 틀려도 뭐예요? 괜찮습니다. 맞아. 정답. 나 써놨어요. 딱 써놓고 가린 거예요. 정답. 네, 우리 그럼 강민혁 쌤이 정답을. 예, 정답은 당연히 이제 국정감사죠. 그렇습니다. 예. 국정감사가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시행하거나 본회의 기간 의결을 통해서 이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백종원 씨 선동열 감독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감사 자료가 많이 제출됐는데 이게 좀 사회적인 이슈로 굉장히 부각되는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퀴즈 난이도 좀 어떻게 보세요, 규현 학생? 오늘 국정감사라고 네. 들으면 알겠는데 이게 문제로 나오면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얘진 느낌이어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네. 좋습니다.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의 기업은 출판기업 문학동네입니다. 1993년 이병천 소설집을 출간하면서 창립한 문학동네는 이듬해 개간지인 문학동네를 창간해 30년 가까이 국내 문학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학동네 소설상 등 공모전도 주최해 은희경, 김영하, 박민규 작가 등을 알렸고 수많은 인프린트를 발굴, 계열사로 승격시키면서 출판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문학동네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2014년 외국 소설을 담은 세계 문학 전집인데요.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작품을 비롯해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중 한 명인 파울로 코엘료의 작품들을 출판해 국내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문학동네는 문학 본연의 아름다움과 문학의 자존심을 지켜 한국 출판의 미래를 열어가는 자세로 신인 작가 발굴과 당대의 역량 있는 작가들을 조명하는 것을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독서의 계절이죠. 네, 독서의 계절 가을의 출판사 문학동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규현 학생 당연 문학동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아동문학이란 수업을 굉장히 재밌게 들어서 원래 출판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방송 통해서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꿈경님도 책을 하루에 5권씩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학동네 잘 알고 계시죠? 좀 전에 또 녹화 오기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을 진짜 있다니까. 일단 열심히를 진짜 있다니까. 그 책이 뭔 줄 알아요. 알죠? 네. 근데 저 무식한 사람들 제목이 또 근데 열심히 자기 같은 살아셨어야지 책을 또 읽을 수 있는 책 읽으니까. 아닐까요? 아니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 만큼 저는 이제
그만큼 이제 또 시간도 여유 시간도 보냈고 다시 지금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게 참 최근 내 인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는 오늘 주제가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문학 동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문학 동네에 관해서 지난 1년간 71,840여 건 맞네요.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좀 언급량이 많이 있죠. 네. 연관어 1위는 당연히 책이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작가라든지 소설, 독서, 뭐 출판 작품, 리뷰, 뭐 시집 이런 단어들 볼 수 있고 김영하 작가라든지 뭐 김혜란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든지 이런 단어들 볼 수 있고 재밌는 게 이제 라이벌에서 열린 책들이라는 연관어가 보이는데 이거는 보니까 사람들이 그 번역본을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것들을 두 개를 놓고서 어떤 게 번역을 더 잘했는지라든지 어떤 게 더 읽기 편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번역도 어디가 잘했는지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쌤, 문학동네 채용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정기적으로 공채를 실시할 정도로 규모가 되진 않기 때문에 이제 수시적으로 꼭 필요한 직무에 대한 채용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채용 단계에서는 이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이 두 가지 전형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채용 공고를 좀 열람을 좀 해봤어요. 네. 그 서류 전형 단계에서 기본적인 이력서 외에 그 책과 관련된 우리 지원자의 그런 견해를 묻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책에 관심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채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형. 문학 동네엔 배고픈 복서가 있다고 카더라. 가더라. 예, 우리 뭐 출판사 그리고 문학하면 웬만하면 또 작가가 또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문학 동네에 우리 강태영 대표도 물론 작가는 작가지만 그 예전에 어렸을 때 꿈이 복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복서랑 작가가 뭐 또 너무 다르게 보면 또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다른 길을 좀 걸어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사실 복서가 꿈이었. 근데 복서는 못해서 작가가 된 거 아니에요? 다들 원래 그렇게 되거든요. 잘했으면 글로 갔는데. 물론 그럴 수도 예. 있겠죠. 예. 근데 저도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방금 이제 상국이 형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고3 때까지는 이제 복싱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폐결핵에 이제 걸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진로를 좀 전향을 하신 것 같은데 뭐 금성 출판사라든지 뭐 실천 문학사 편집부장을 좀 거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업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신 것 같고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993년도에 명륜도에 뭐 작은 건물에 이제 문학 동네를 설립을 하셔가지고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 그 좀 이력이 좀 특이하신 게 아무래도 당시에 뭐 작가들한테 선인세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신문 광고를 통해 가지고 책들을 좀 소개한다라는 이런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신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복싱 선수로서의 그런 DNA가 이 CEO로서의 그런 부분에 좀 녹아 들어간 게 아닌가. 원투 강력이 나가지고. 예. 자, 그럼 우리 문학동네 직원들 또 연봉 이게 뭐 나왔나요? 이게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연봉. 잘, 예, 정확한데요, 이제 한국 씨. 자플래닛이 8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4,881만 원인데 네. 좀 세부적인 거는 좀 업데이트가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원이 2,655만 원, 대리가 3,400만 원, 과장이 3,468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연봉에 비해서 조금 좀 낮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강쌤, 그렇다면 문학동네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인서울권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뭐 사립대라든지 그 학벌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채용 단계에서 직무 전문성을 강조하라고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책에 대한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여겨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편집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뭐 인디자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좀 충족을 하시고 언어적 측면도 향후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성적도 요구를 하고 있고 뭐 보통 한 토익 800점 이상 정도 그 정도는 기본으로 좀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형.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자소서보다 독서 이력서, 샵 독후감 노입니다. 네. 뭐 일반 기업에는 취업할 때 우리 자소서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출판사는 독서 이력서를 잘 써야 된다고 합니다. 자소서 기반으로 면접을 보듯이 우리 출판사는 독서 이력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네, 독서 이력서라 이게 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전쌤? 그러니까 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책 읽었고 또 독서를 통해서 느낀 점이 뭔지 간략하게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후감처럼 막 생각을 길게 정리하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서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친구를 그러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친구를 봐도 되고 네. 친구 많이 없으면 책을 봐야지 않을까? 네? 친구 많이 없는 사람은 책을 그럼 그 사람 보려면 그 집을 가야 돼요? 여러 개 보면 되죠. 그렇게 뭐 두 개로 사이좋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독서를 좋아하고 많이 읽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이력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떤 질문을 할 때 면접에서는 이런 걸 좀 세세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책을 뭐 대충 있어 보이게 이제 이력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여기서 다 걸러내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게 어떤 경지까지 오르려면 정말 그 수준 이상의 그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걸 뭐 그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고 질문 자체도 그렇게 또 예리하게 들어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꾸미기보다는 이거는 정말 오랜 시간 축적된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딱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캠퍼스 특파원 규원 학생이 나온 만큼 규원 학생이 말로 하는 독서 이력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권 가져와 봤는데요. 제목은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좋은 책. 이 책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골방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또 우울하게 29번째 생일을 맞다가 1년 뒤 죽음을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인생의 데드라인을 정한 주인공은 점차 자신에 대한 애정과 당당함을 찾고 또 행복해지기 위한 자신만의 잣대를 설정하면서 굉장히 뜻밖의 긍정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저는 뭔가 이 책이 모든 취준생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또 취준생들이 지금 힘들고 우울한 시기에 이 책을 읽으면 뭔가 긍정적인 마음을 다시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규원 학생의 이력서 어땠나요, 강쌤? 네, 일단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저희한테 소개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한 개념, 이 스토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책의 주요 타겟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측면을 나눠 주셨는데, 일단은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셨던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게 저에게 전달이 좀 된 것 같고요. 그 취업 준비생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떤 취업준비생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불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성을 좀 더 담을 수 있다면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취업준비생마다 그 좌절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취업준비생이지만 다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 상황에 처했던 취업준비생이 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혹시 그런 부분들도 더 세밀하게 나눠서 이야기해 주셨다면 좀 더 공감대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도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계열사 아닌 인프린트, 샵 출판사 아닌 출판그룹입니다. 우리 문학 동네 하면 그냥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로 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20개가 넘는 계열사를 둔 출판 그룹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열사가 일반적인 그 그룹의 계열사가 아니라 아니고 또 운영하는 방식도 이게 저는 잘 모르는데 좀 다르다고 합니다. 네, 출판사는 이제 채용이나 이 경영 방식에서 일반 기업이랑 다른 점이 참 많네요. 취준생들이 잘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우선 문학동네 인프린트는 어떤 걸까요, 전쌤? 일단 문학동네가 출판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애니북스, 아트북스, 아우름, 교유서가, 그랑아리 이렇게 25개 정도나 되는 계열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린트는 계열사가 되기 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과 편집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받고 2년 동안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계열사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영업을 잘한 사람을 승진시켜주는 그런 제도로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봉 외에 이 순수익의 20%를 인프린트 대표에게 지급을 하고요. 이게 계속 잘 되면 나중에 계열사가 되면은 대표이사가 경영 성과에 따라서
51%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엔 그 작은 소규모 업체들이 살아남기 힘든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그런 계열사를 흡수해가지고 함께 커나가는, 본인들의 몸집도 키우고 이 작은 회사들도 더 커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문학동네가 해외 작품들을 국내에 소개한다고 앞서 얘기를 했는데 역으로 한국 작품들을 해외로 소개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출판 한류도 이제 BTS만큼 잘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감히 뭐 BTS 뭐랄까 만큼의 그런 뛰어난 성과를 이 출판 업계에서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네. 한국어라는 이제 소수 언어,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런 출판 경쟁력을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도 뭐 이런 영화나 연극,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출판과 관련해서 아직도 이제 정부 부처에서도 굉장히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지금 문학동네 같은 경우에는 뭐 2006년도에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된 뭐 출판이 김진경의 판타지 동화, 프랑스 아동 청소년 문학상이 뭐 제17회 엠코리터블 수상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그래도 이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기대를 하기보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뭐 BTS 이상 가는 그러한 좀 출판 한류를 또 일으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하는 건데요. 영업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죠. 이 문학동네 책 중에 교원 학생이 선택한 책은 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저는 문학동네 출판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책을 영업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표지에 보시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동네 서점 베스트 컬렉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먼저 젊은 작가상이란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2010년 제정한 것으로 등단한 지 10년 이내 작가의 단편 소설을 심사해서 매년 대표 문학상 7편을 뽑는 것입니다. 이 책은 특히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에 걸쳐서 젊은 작가상에 뽑힌 56편의 작품을 두고 56곳의 동네 서점과 문학동네가 협업해서 베스트 7편을 선정해 모은 특별한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책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오직 동네 서점에서만 판매한다는 것인데요. 즉 독자들은 이 희소성 있는 책을 구매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게 동네 서점에서의 또 특별한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책은 항상 포장된 상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베스트 7편이 어떤 건지 구입하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매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몇 달 전에 김소영 아나운서님이 운영하는 그 당인리 책발전소 거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 가본 동네 서점이라는 공간에서 그 당인리 책발전소만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일반 서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책보단 이 책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다 읽지 못했고 안에 5편 정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단편만 모아두었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손이 가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작가마다, 작품마다 색깔이 매우 뚜렷해서 지루함 없이 술술 읽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아마 다른 독자분들도 이 책을 구입하러 동네 서점을 찾아 나서는 순간부터 안에 담긴 작품 하나하나 읽는 시간이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장르는 뭐 수필인지 소설인지 이런 것도 확인이 불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죠. 일부러 검색해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잘 어떠신가요? 사실 의향 있으신가요? 저는 뭐 음악도 이제 베스트 앨범 이런 것도 많이 삽니다. 근데 어떤 음악이 이제 있는지는 이제 사실 제목을 보면 좀 알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베스트를 사실 구매하시는 분들이 뭐 책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좀 좋아했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갖고 싶은 약간 소장 가치를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뭐 다들 읽어볼 의향은 좀 있으신가요? 꾸경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젊은 작가상이어서 좀 더 미래가 또 이제 촉망받으니까 네. 아마 저럴 때 또 기회를 좀 접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 등단한 지 10년이면 저기 들어가는 건가요? 신인으로. 신인으로? 네. 그럼 50에 시작해서 60이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요. 젊은. 이제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도전하시려고요? 저는 글재주가 없어가지고. 아니 사실 뭐 젊은 작가상
네. 이라는 게 그게 뭐 한번 좀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막상 하나씩 찾아보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놓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 확실히 그러니까요. 네, 편하고 읽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책을 구매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앞에 시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문학 동네에서만 만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딱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어떤 네. 책일까. 근데 좀 이 젊은 작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 이상으로 길지 않았나. 사실은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가 궁금한 거지. 사실 젊은 작가상에 대한 그 정보가 알고 싶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있으면 좀 내용물보다는 너무 겉 포장을 설명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 중에 뭐 동네 서점에서만 살 수 있고 포장을 뜯을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건드려줬어야 될 것 같아요. 뜯을 수 없기 때문에 더 궁금하잖아요.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그럼 살짝 힌트를 조금 주면서 뭐 어떤 작가들이 이번에 수상을 했고 뭐 그 안에 있는 작품 하나 정도는 딱 결정을 해서 아주 간략적으로라도 재밌는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개를 함으로써 읽고 싶은 그런 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처음엔 딱 궁금하게 만들고는 더 그냥 이렇게 포장을 단단하게 에워싸는 느낌이어서 그 막 궁금하다기보다는 좀 끝에는 약간 지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 뮤비에도 티저가 있듯이 이렇게 네. 책에도 뭔가 힌트가 있으면 좀 더 구매욕을 당기지 않을까. 네, 요즘에 그 어떤 트렌드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노래도 1분 듣기 안에 압축적으로 그 노래 전반에 대해서 보여주고 영화 티저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딱 그 짧은 순간에 이 영화를 보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뭐 문구든 장면이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싶게끔 만드는 좀 결정적인 한마디나 한 구절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뭐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저는 약간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일단은 책을 사고 싶은 사람이라는 대상을 좀 한정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살펴보면 저처럼 웬만하면 책을 잘 안 사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활용했던 그런 객관적인 그런 공신력을 바탕으로 설명을 한 것은 이제 책을 어느 정도 사고 싶은 사람에게 한정돼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처럼 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그 호기심이나 아니면 이게 뭔가 흥미롭거나 아니면 당신에게 뭔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좀 뭐랄까 이 책에 대한 그런 소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는 더 부각이 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시간 날 때마다 손이 가는 지루함이 덜한 저 같은 경우 약간 지루하기 때문에 책을 오래 못 읽거든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책 살 마음은 없는데 이런 책이 그런 책이야? 그럼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타겟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맞추시는 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그 한 달에 독서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적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예전에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는 한 달에 2~3권 정도씩 읽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처럼 바쁜 시기에는 한 달에 한 권은 꼭 읽자 이런 목표를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에 한 권이 결코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권이라는 목표를 세운 만큼 책을 고를 때 더 많은 다양한 분야를 접하기 위해서 신중해지고 또 제대로 완독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몇 권을 읽는지는 사실 중요한 질문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방금 이제 뒷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록 바쁘다 보면 한 권 정도 목표로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욱 신중하게 또 완독하게 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뭐 강박관념을 갖고 책을 뭐 많이 봐야 될 필요는 없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책이라는 것 통해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하고 완독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거나 깨닫거나 아니면 정보를 좀 얻고 있다. 뭐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최근 우리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책을 하나 골라서 마케팅이 어땠는지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책 44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책의 출간 이벤트로 안에 수록된 베스트 7편이 어떤 건지 맞추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한 걸 봤습니다. 즉 그러니까 8년 동안 젊은 작가상에 뽑힌 56편 중에서 7편을 맞춰야 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이벤트였습니다. 실제로 댓글엔 7편을 다 맞추는 건 너무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고 또 실제 이벤트 결과로도 7편을 다 맞춘 사람이 없어서 최대로 6편 맞춘 사람에게 상품이 갔습니다. 뭐였어요? 네? 상품이 뭐였어요? 상품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이런 퀴즈 이벤트도 좋지만 저는 이것보단 예를 들어 56편의 작품과 56곳의 동네 서점을 어떻게 연결짓게 됐는지 또 56곳의 동네 서점은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또 안에 베스트 7편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건지 이런 출간되기까지의 스토리나 기획을 독자에게 말해줬다면 더 큰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독자들이 더 큰 매력을 가질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그 이유 잠깐만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저는 다른 책보다 되게 의미 있는 출간되기 전까지 되게 의미 있는 기획과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책에 조금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걸 더 언급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책의 그런 아웃풋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역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독자가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결국 책 구매로 이어질 것이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좀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떤 노이즈 마케팅이 됐든 아니면 어떤 이슈화해가지고 그 해당 책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든 뭐 다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너무 지나치게 정석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마케팅을 진행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고의적으로 좀 이렇게 화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좀 실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학생 관점에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부분은 맞는데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너무 평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문학 동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원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문학동네는 일반 기업과 되게 다른 그런 인프린트 이런 것도 되게 특이한 것 같고 또 독서, 이력서 이런 것도 되게 특이한 기업인 것 같아서 나중에 정말로 지원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강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네, 일단은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이걸 몇 년씩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관련 업계에서 경험을 좀 쌓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문학동네에서 출판한 책을 뭐 많이 읽어보라는 측면보다도 본인이 그 책을 읽어보면서 과연 문학동네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왜 꼭 문학동네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답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문학동네 알아봤습니다. 평소에 좀 책을 좀 자주 읽는 스타일은 아닌데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부탁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